자, 국민의당 이야기인데 일단 뭐 저는 이현주 씨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네.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런 말은 박근혜도 못했던 정말 폐양무도한 말인데 네. 이현주를 쉴드 치는 기자회견을 어제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처음에 우리 방송할 때는 이제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이현주가 무슨 잘못이냐 할 말 했다. 급식하시는 노동자분들 정규직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사실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어용단체 같은 거예요. 학부모 단체를 뭐 칭하지만. 근데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분이 국민의당 의원이라면서요. 청부 기자회견. 뉴스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메시지만 봤기 때문에 누가 주도인지를 몰라서 뭐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현주 뭐 농담으로 했었는데 네. 실제로 봤더니 국민의당 장정수 의원이라는 분이 그걸 주선을 해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면 현역 의원이 주선해주면 되죠. 대부분 네, 다. 현역 의원이 쓰게 해주죠. 그걸 이끈다 그러는데. 의원님 많이 예. 해주셨어요? 예, 저도 주선. 많이 해줬죠. 네. 저는 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장정수 의원은 이 사람들이 너무 발언을 세게 해서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아이, 그거는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다 알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현주가 의원님 이것 좀 해줘요. 내가 직접 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현주 막말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예, 그거 주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는요. 이현주 네. 쉴드 기자회견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현주를 살리겠다고 일종의 청부받아서 하는 남의 이름 빌어갖고 하는 기자회견으로 보는 건데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국민의당 지도부도 이현주 실드 치지 않았나요? 그게 저는 이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현주 막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밥하는 아줌마 발언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중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비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한 게 왜 문제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가 중요하죠. 이현주 의원은요. 밥하는 아줌마 발언을 비하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서 쓴 거거든요. 의도는 직업의 전문성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줌마는 비하 발언이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아줌마는 세계 최고 이랬을 때 이 아줌마가 비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스스로 교열을 보셔야 돼.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아줌마로서. 남양주 댁 최민희. 강남 아줌마가 제일 나빠. 아줌마 전반이 나쁜 건 아니죠. 아니요. 광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강남에 아파트 있는 아줌마 있어요. 어머 맞아. 강남에 집 있죠. 네. 부럽다. 여기 월세라잖아요. 진정성 하나 없어 진짜. 어머 광명에 월세래요?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전세 아니에요?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을 했겠죠. 아 그랬다가 전세가 됐다. 들리기에는 월세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걸로 고소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라고 얘기했다 하시면 할 말 없는데. 근데 왜 저는 남양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을까요? 바보 같아. 나 왜 이렇게 바보지? 저 최바보로 불러주세요. 자, 최바보님과 함께하는 방송.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조금만 할 텐데 네. 다음 달 27일 날 네. 국민의당이 이제 새 지도부 선출한다는 거고요. 네.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 나가겠다고 했고 이미. 네.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게 손학규, 김한길 뭐 이런 정도예요. 이현주도 문병호. 아닌가? 이현주는 아마 이번 발언으로 좀 사실상 좀 나서기가 좀 그럴 거예요. 어머,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좀 조언을 하자면 이럴 때 더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돼도 뭐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더 망하고. 그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다 네.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네. 국민의당을 위해서 물론 국민의당을 위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당 소속이라면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그래도 제일 나을까요? 질문 이상한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지금까지 가장 살아오면서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명단을 쭉 보면서 한때 장개석도 중국 민중의 영웅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때 한 가닥씩 다 했던 분들이세요. 아이고. 보세요.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심지어 대선 후보였고요. 네, 대선 후보 되셨고요. 그 외 천정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셨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저희 당 대표셨고요. 구원투수로 많이 나왔고. 네. 김한길 대표님도 저희 당 대표셨어요. 참 미치겠다.
그냥 제 답은 미치겠다. 네 사람 다가 사실은 당대표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천정배 의원도 뭐 법무부 장관이 이미지화 돼서 그런 거지. 모르시겠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래도 나라가 잘 이끌어지려면 국민의당이 폭파가 되지 않는다면 존재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이 사실상 개혁에 동참하는 수준이 되려면 그중에 누가 되는 게 제일 나아요, 보시기에? 저 그냥 틀릴래요. 안타까워서 그래. 저 그냥 답 못 써서 틀릴래요. 그냥 이주영 씨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러네요, 실장님. 네 사람 중에 그중에 누가 제일 비호감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이분들을 내부는 그렇구나. 네, 곁에서 지켜본 적이 없어서 더하네요. 저도 틀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최근에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이 발의한 특검법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주류였던 사람들, 안철수나 박지원 계 이런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현재 박주선까지도 비대위원장, 야 무슨 당내에서 또 저렇게 이견이 나오나 싶은 얘기가 들면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견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특검 발의가 말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 국민들 그러고 우리 호남 분들이 다 그러시고 계시겠죠. 뭐.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발언이 광주에 있는 언론사 광주 네. MBC인가 거기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서 이견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조금씩 당대표 선거가 오히려 덕약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당으로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 뜻과 달리 가는 사람이 당선되기는 사실 힘든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가 있고요. 네. 당심과 민심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어쩌면 지금 당심과 민심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준서의 제보 조작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네. 그 더 윗선이 지금 누구냐를 찾는 게 지금 검찰의 작업 같은데. 이거는 선대위원장이 몰랐다고 하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네.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예 아니로만 답해주세요. 제가 이용주처럼 여쭤볼게요. 네. 박지원 입장에서 검증이 허술한 걸 알면서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거 계속해서 선거 아젠다로 활용하라고 캠페인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네.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지금 박지원의 반응도 그렇게 느껴지죠?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그 개념이 좀 잡히네요.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조리사 문제 이현주랑 관련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정규직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조리종사원 공무원화 반대, 학교 급식 직영 및 위탁 여부, 학부모 선택 기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나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현주처럼 수박 거달기식으로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방학에 월급이 안 나와 이 양반들.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12월 달로 나눴더니 한 달에 150만 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저는 이 단체 자체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이게 자르기도 어려워. 이렇게 길게 되면. 얘들이 뭐 했냐면, 문명고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 역사교과에서 퇴퇴할 때 지지성명 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들은 그냥 어버이 부대의 이름 바꾼 버전인 거예요. 어버이 부대. 네. 아이고. 인간들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왜 말로만 짓거리 하느냐.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게요. 아이들을 그냥 머리에만 지식을 그냥 꾸겨 넣으려고만 하는 게 정말 분노스럽고요. 영양을 줘야 돼요. 몸에 신체적으로 영양을 주고 먹는 거 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양가를 줄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막언을 하면 안 되지. 이게 꼭 진보적 시민단체나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인 단체처럼 보이는데요. 도대체 안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 거며 어떠한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지 한번 뒤를 파서 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한번
나간 몇 명인지도 모르는 단체가 내놓은 기사 하나가 온통 언론을 뒤덮어버리고 마치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정책이라든지 문제가 잘못돼 있는 것들은 호도하는 데 있어서의 맞아요. 홍위병로를 타는 애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요. 계속 바로하는 일정에 뿌려도 다시 나타나는 바퀴벌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폐인 거예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에 가면은 세월호 이야기할 때 기간제 교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 간에도 등급이 있고 조리실 가면은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조리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업무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산교육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버려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가끔씩 그런 유머 비슷한 게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 청소 미화원 분들을 지나가는데 어떤 무식한 엄마가 자녀분 놓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과 비슷한 대우,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되면 무시하지 않는데요. 자기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무기계약직이고 월급 적게 받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밥 해주는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사는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학부모란 이름으로 와서 정규직과 찬성까지 하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반대까지 하는 짓거리들은 뭔가 이게 오다가 있는 거예요. 이 그 단체가 작년 2016년 6월 달에 출범됐는데요. 이들이 작년 6월이야? 네. 1년 된 거야? 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 10가지가 첫 번째는 교육을 정치로 물들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교원 임용을 선발, 교사 평가 등 교원 경쟁을 우선하는 교원 개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교육 문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쭉 나와 있을 만큼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나빠요. 도대체 내가 지금 홈페이지를 때려봤는데 홈페이지도 없는데 정론관에 들어가서 이런 그 발표를 할 수 있게 여기를 빌려주고 자리를 내준 사람이 누군지 어떤 단체길래 이런 걸로 가능한지 앞으로 새날도 우리 서유서 가서 정론관에 가가지고 이런 그 시국 발표 한 번씩 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시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조선을 해줘야 돼 가능한 거거든요. 한 가닥씩 다 했던 그러네. 분들이세요. 아이고. 보세요.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심지어 대선 후보였고요. 네, 대선 후보 되셨고요. 그 외 천정배 의원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셨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저희 당 대표셨고요. 구원투수로 많이 나왔고. 네. 또. 김한길 대표님도 저희 당 대표셨어요. 미치겠다. 그냥 제 답은 미치겠다. 네 사람 다가 사실은 당대표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천정배 의원도 뭐 법무부 장관이 이미지화 돼서 그런 거지. 모르시겠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래도 나라가 잘 이끌어지려면 국민의당이 폭파가 되지 않는다면 존재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이 사실상 개혁에 동참하는 수준이 되려면 그중에 누가 되는 게 제일 나아요, 보시기에. 저 그냥 틀릴래요. 안타까워서 그래. 저 그냥 답 못 써서 틀릴래요. 그냥 이주영 씨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러네요, 실장님. 네 사람 중에 그중에 누가 제일 비호감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이분들을 내부분을 그렇구나. 네, 곁에서 지켜본 적이 없어서 더하네요. 저도 틀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최근에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이 발의한 특검법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주류였던 사람들, 안철수나 박지원 계 이런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현재 박주선까지도 비대위원장, 야 무슨 당내에서 또 저렇게 이견이 나오나 싶은 얘기가 들면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견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특검 발의가 말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 국민들 그러고 우리 호남 분들이 다 그러시고 계시겠죠. 뭐.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발언이 광주에 있는 언론사 광주 MBC인가 네. 거기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서 이견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조금씩 당대표 선거가 오히려 덕약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당으로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 뜻과 달리 가는 사람이 당선되기는 사실 힘든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가 있고요. 자, 국민의당 이야기인데 일단 뭐 저는 이현주 씨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네.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런 말은 박근혜도 못했던 정말 폐악무도한 말인데 네. 이현주를 쉴드 치는 기자회견을 어제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처음에 우리 방송할 때는 이제 그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이현주가 무슨 잘못이냐 할 말 했다. 급식하시는 노동자분들 정규직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사실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용단체 같은 거예요. 학부모 단체를 뭐 칭하지만. 근데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분이 국민의당 의원이라면서요. 청부 기자회견. 뉴스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메시지만 봤기 때문에 누가 주도인지를 몰라서 뭐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현주 뭐 농담으로 했었는데 네. 실제로 봤더니 국민의당 장정수 의원이라는 분이 그걸 주선을 해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면 현역 의원이 주선해주면 되죠. 네, 대부분 다. 현역 의원이 쓰게 해주죠. 그걸 이끈다 그러는데. 의원님 많이 예. 해주셨어요? 예, 저도 주선. 많이 해줬죠. 네. 저는 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장정수 의원은 이 사람들이 너무 발언을 세게 해서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아이, 그거는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다 알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현주가 의원님 이것 좀 해줘요. 내가 직접 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현주 막말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예. 예, 그거 주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는요. 이현주 네. 실드 기자회견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현주를 살리겠다고 일종의 청부받아서 하는 남의 이름 빌어갖고 하는 기자회견으로 보는 건데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국민의당 지도부도 이현주 실드 치지 않았나요? 이게 저는 이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현주 막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밥하는 아줌마 발언 뭐가 잘못됐냐 이 말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중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비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한 게 왜 문제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가 중요하죠. 이현주 의원은요. 밥하는 아줌마 발언을 비하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서 쓴 거거든요. 의도는 직업의 전문성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줌마는 비하 발언이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아줌마는 세계 최고 이랬을 때 이 아줌마가 비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스스로 교열을 보셔야 돼.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아줌마로서. 남양주 댁 최민희. 강남 아줌마가 제일 나빠. 아줌마 전반이 나쁜 건 아니죠. 아니요. 광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강남에 아파트 있는 아줌마 있어요. 어머 맞아. 강남에 집 있죠. 예. 부럽다. 여기 월세라잖아요. 진정성 하나 없어 진짜. 어머 광명에 월세래요?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전세 아니에요?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을 했겠죠. 아 그랬다가 전세가 됐다. 들리기에는 아 월세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걸로 고소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라고 얘기했다 하시면 할 말 없는데. 아 근데 왜 저는 남양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을까요? 바보 같아. 아 나 왜 이렇게 바보지? 저 최바보로 불러주세요. 자, 최바보님과 함께하는 방송.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조금만 할 텐데 네. 다음 달 27일 날 네, 국민의당이 이제 새 지도부 선출한다는 거고요. 네,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 나가겠다고 했고 이미 네.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게 손학규, 김한길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현주도 문병호. 아닌가? 이현주는 아마 이번 발언으로 좀 사실상 좀 나서기가 좀 그럴 거예요. 어머 이현주는.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좀 조언을 하자면 이럴 때 더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돼도 뭐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더 망하고. 그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다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네, 네. 국민의당을 위해서 물론 국민의당을 위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당 소속이라면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그래도 제일 나을까요? 질문 이상한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지금까지 가장 살아오면서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명단을 쭉 보면서 한때 장개석도 중국 민중의 영웅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때. 네, 한때 당신과 민심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어쩌면 지금 당신과 민심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준서의 제보 조작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네. 그 더 윗선이 지금 누구냐를 찾는 게 지금 검찰의 작업 같은데. 이거는 선대위원장이 몰랐다고 하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네.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예 아니로만 답해주세요. 제가 이용주처럼 여쭤볼게요. 네. 박지원 입장에서 검증이 허술한 걸 알면서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거 계속해서 선거 아젠다로 활용하라고 캠페인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네.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지금 박지원의 반응도 그렇게 느껴지죠? 네. 아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그 개념이 좀 잡히네요.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조리사 문제 이현주랑 관련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은 오늘이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정규직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조리종사원 공모나 반대, 학교 급식 직영 및 위탁 여부, 학부모 선택 기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나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현주처럼 수박 거달기식으로 뭐 그 사람들 그냥 동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방학에 월급이 안 나와요. 이 양반들.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12월 달로 나눴더니 한 달에 150만 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저는 이 단체 자체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이게 자르기도 어려워. 이렇게 길게 되면. 얘들이 뭐 했냐면, 문명고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 역사교과에서 퇴퇴할 때 지지성명 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들은 그냥 어버이 부대의 이름 바꾼 버전인 거예요. 어버이 부대. 예. 아이고. 인간들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왜 말로만 짓거리 하느냐.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게요. 아이들을 그냥 머리에만 지식을 그냥 꾸겨 넣으려고만 하는 게 정말 분노스럽고요. 영양을 줘야 돼요. 몸에 신체적으로 영양을 주고 먹는 거 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양가를 줄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막언을 하면 안 되지. 이게 꼭 진보적 시민단체나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인 단체처럼 보이는데요. 도대체 안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 거며 어떠한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지 한번 뒤를 파서 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한번 나간 몇 명인지도 모르는 단체가 내놓은 기사 하나가 온통 언론을 뒤덮어버리고 마치 지금 있는 정책이라든지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호도하는 데 있어서의 홍위병 노릇하는 애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요. 계속 바로하는 일정에 뿌려도 다시 나타나는 바퀴벌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폐인 거예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에 가면은 세월호 이야기할 때 기간제 교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 간에도 등급이 있고 조리실 가면은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조리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업무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산교육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버려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가끔씩 그런 유머 비슷한 게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 청소 미화원 분들을 지나가는데 어떤 무식한 엄마가 자녀분 놓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과 비슷한 대우,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되면 무시하지 않는데요. 자기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무기계약직이고 월급 적게 받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